분석 46번째 생물 검정 바이오 어세이 방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생물 검정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물을 이용해서 어떤 물질의 그 독성을 테스트하는 그런 방법이죠. 영어로는 바이오 어세이라고 부릅니다. 어세이라는 말은 분석이란, 검정이란, 시험이란 뜻이고 바이오는 생물이라는 뜻이죠. 이 시험 생물로는 어떤 생물이 이용이 되었느냐 하면은 미생물, 박테리아 경우에 박테리아가 예를 들어서 그 빛을 내는 박테리아를 사용해서 그 빛이 얼마나 나오는가 뭐 이걸 측정하는 사례도 있고, 또 박테리아의 생리적 그 활성도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 조류, 광합성하는 조류의 광합성 능력, 광합성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가. 그러니까 광합성하면은 산소가 생성되죠. 그걸 측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물벼룩이 몇 마리나 죽었는가 살았는가, 뭐 이거 좀 더 커지면은 송사리라는 작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좀 더 커지면은 이제 그 마우스 그 한 20g 정도, 20g에서 정도 되는 그 흰쥐가 있죠. 우리가 실험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바이오어세이 시험 생물입니다. 이 바이오어세이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느냐 하면은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미지의 독성 물질을 존재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그 화학 물질은 뭐 수만 가지 됩니다. 독성 물질 다 합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분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수돗물을 조사하거나 또 하수에서 조사를 할 때도 우리가 흔히 그 만날 수 있는 그런 검출되는 유해 물질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특정한 유독한 케미칼이 거기에 유출이 됐는데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죠. 분석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 이 생물을 이용해서 검정을 하면은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성을 확인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독성이 어떤 물질 때문인가를 그 다음에 케미컬 어세이로 원인 물질을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찾는 거죠. 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오염 물질이 각각은 기준 이하예요. 각각은 기준 이하의 물질이 있는데 이런 기준 이하에 뭐 배출을 해도 괜찮은 허용되는 물질이 한 대여섯 가지가 있다. 뭐 두 가지 이상 있다. 그러면 이게 합쳐져 가지고 독성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 두 가지 물질이 어떤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서로 그 상승 효과, 두 개가 서로 독성을 뭐 감쇄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더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독성 물질의 경우에는 여러 개가 있으면 더 높아지는 효과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서로 높이는 작용이다,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 이 생물 독성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벼룩은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우리나라의 그 하수, 폐수, 또 상수, 원수의 독성을 측정하는 시험 생물로서 선정이 됐습니다. 생물 검정에서는 고등생물일수록 더 그 사람의 생리적 조건에 가깝고 더 좋은 시험 생물이지만 큰 생물들은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등 생물일수록 많이 증식시키고 살려서 실험하기가 쉽기 때문에
하등생물을 사용하는 것인데 물벼룩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험생물로 선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합해수 또 상수원수 이런 데서는 물벼룩을 이용한 생물 독성 테스트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벼룩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동정생식이 가능하다. 동정생식은 뭐냐면 원래 동물이 유전자를 보면은 이배체들을 가지고 있죠. 이배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감수 분열을 해가지고 반수체 그 해플로이드를 만든 다음에 이게 접합해서 또 이배체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생식의 형태입니다. 고등생물의 생식이죠. 그런데 하등생물의 경우에는 여기서 그 감수 분열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과 동일한 그 유전자를 가진 개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하다가 또 감수 분열을 해가지고 교미를 하기도 하고, 이 물벼룩의 경우는 조건이 좋으면은 이렇게 생식세포를 만들질 않습니다. 생식세포를 만들지 않고 자신과 동일한 알을 만들어요. 그것을 이제 동정생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아주 균일한 시료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샘플 조사한 생물과 B라는 물을 조사한 생물이 유전적으로 아주 동일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유생기를 생략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증식할 수가 있습니다. 유생기라는 건 뭐냐면 이 갑각류 그 동물들 많은 하등 동물들을 보면은 알에서 시작해가지고 알에서 그 유생기를 거칩니다. 근데 유생기에 보면은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다가 성체가 되죠. 곤충도 보면은 이런 그 변태 과정을 거치죠. 유생기에 하고 성체가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은 많은 그 동물 플랑크톤들을 보면은 유생기가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뭐 한 달씩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물벼룩은 이것을 아주 짧게 생략을 했어요. 짧게 생략해서 알이 자기 몸 안에서 어미의 몸 안에서 바로 부화가 돼가지고 유생기를 거기서 거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쳐서 성체가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어미에서 조그만 모양의 성체가 바로 나온다는 거죠. 요 아래 보면은 조그만 개체들이 나오고 있죠. 알에서 바로 그 몸 안에서 이미 부화가 되고 유생기를 거친 다음에 성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증식이 빨라요. 막 일주일, 2주일 만에 다 커서 실험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되죠. 그 다음에 좋은 장점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크기다. 다프니아 마그나라고 하는 종을 사용하는데 이 다프니아 마그나라고 하는 종은 크면 한 5mm까지 됩니다. 육안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류죠.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것은 이 물벼룩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움직임으로부터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뭐 박테리아 같은 것들은 그 현미경으로 보기만 해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물벼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에 가만히 있으면 쭉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았다가 다시 안테나를 확 접으면 탁 튀어 올라가요. 탁 튀어 올라가서 그렇기 때문에 벼룩이처럼 튄다고 해서 물벼룩 영어로 워터플리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워터플리라는 이름이 벼룩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렇게 튀어올랐다가 가라앉았다가 또 튀어오르고 이런 동작을 반복하기 때문에 벼룩이처럼 튄다. 그래서 워터플리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튀어오를 때 사용하는 그
기관이 뭐냐면 이 안테나입니다. 촉수가 길어요. 여기 사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길어서 이것을 탁 접으면은 몸이 위로 튀어오릅니다. 예, 그러니까 튀어오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또는 죽었다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판정하기가 아주 쉬운 그런 장점이 있고, 예, 요즘은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이미지 어널리시스를 사용해 가지고 현미경 카메라를 옆에다가 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물벼룩이 동작을 컴퓨터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물벼룩이 튀지 않으면은 현미경 그 영상 분석에 의해서 물벼룩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사람이 늘 지켜보지 않아도 그 이미지 애널리시스 기법으로 그 자동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물벼룩을 사용하는 겁니다. 물벼룩의 모양을 보면은 그 특이한 것들이 큰 안테나가 있다는 건 하고, 그 다음에 눈이 있습니다. 아주 진한 눈이 있어서 눈 색깔 때문에 물벼룩이 많으면 물이 약간 붉은 갈색 같이 보입니다. 붉은색을 띠게. 눈이, 여기는 이제 사진에는 검은색이지만 실제로는 약간 붉은색에 가까운 그 노란색, 갈색입니다. 갈색. 예, 그 다음에 몸의 캐라페이스, 몸은 껍질에 둘러싸여 있는데 껍질이 배 쪽이 열려 있어요. 등 쪽은 붙어 있고, 배 쪽은 열려 있어서 거기에 작은 다리가 있고 플랑크톤들을 그리로 집어넣어서 잡아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등 쪽에는 알이 있습니다.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이제 몸 밖으로 나오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알이 있던 자리에서 알이 다 부화가 돼서 새끼가 나온 거예요. 새끼가 벌써 이미 다 나오고 비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생물을 가지고 검정을 할 때 독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은, 한 마리를 가지고 죽었다 살았다 판정을 하는 것은 생물의 그 개체 특성 때문에 오류가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두 마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물벼룩 같으면 한 30마리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에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그 실험용 물고기 또는 뭐 실험용 동물의 실험 생물의 50%가 생존하는 그런 것을 톨러런스 리미트, 메디안 톨러런스 리미트라고 해요. 메디안 톨러런스 리미트. 메디안이라는 말은 그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100마리가 있으면 100마리 중에 절반이 되는 50마리째가 죽는 그런 농도를 말하는 것이죠. 시간으로 보면은 보통 짧은 시간은 뭐 몇 시간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긴 시간, 만성적인 독성을 측정할 때는 한 96시간, 4일이죠. 4일 정도의 값을 사용합니다. 아주 오랜 긴 만성 피해는 뭐 생태 독성이라고 그 다음에 범위로 들어가는데, 일주일, 뭐 한 달 이렇게 측정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실험의 오차가 굉장히 커지고 실험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로 만성 독성은 한 4일 정도의 값을 주로 씁니다. 그 미디안 톨러런스 리미트 중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판정을 하면은 그 농도를 lethal concentration이라고 불러요. 50이라는 말을 붙여서 LC50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시험 생물의 50%가 죽는 농도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그 그래프에서 보면은 X축은 로그 농도, 농도에 로그를 붙였습니다. 농도를 로그를 붙여가지고 그 플로트를 합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개 농도를 가지고 시험을 했다 그러면 5개 농도 여기 또 여기 이렇게 5개 농도를 가지는 그 어떤 물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그 물에다가 물벼룩을 넣고
반이 죽는 그런 그 농도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96시간이 지났는데 또는 뭐 24시간이 지났는데 몇 퍼센트가 죽었는가? 여기 보면은 biological response라고 되어 있죠. 어떤 반응을 말합니다. 효과가 뭘 나온 거죠. 그냥 어떤 특정한 효과가 나왔다 그러면 effect라고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죽고 살고를 판정한다 그러면 lethal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LC50 또는 EC50 이런 표현을 쓰는데, EC는 effective concentration, LC는 lethal concentration, 죽었다는 거죠. EC는 뭔가가 반응이 나타난 뜻이고, 예를 들어서 치사율 가지고 이렇게 플로트를 한다면은 가장 낮은 농도에서는 뭐 거의 안 죽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농도에서는 뭐 한 20%쯤 죽었고, 세 번째 농도에서는 한 60%쯤 죽었고, 네 번째 농도에서는 한 90%좀 죽었고, 다섯 번째에서 거의 100% 죽고 이렇게 됐다. 그럼 이걸 그래프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프로 그려서 그 다음에 그래프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농도가 얼마가 될까?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은, 그래가지고 그 LC50을 또는 EC50 이런 걸 찾아내는 겁니다. 도스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스는 뭐냐면 먹이는 거예요. 약을 먹이는 겁니다. 독성 물질을. 이렇게 해서 그 EC50 또는 LC50을 측정을 해냅니다. 처음 여기 그러면은 5개 농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이걸 정확히 찾기 어려우니까 아주 농도 범위를 넓게 잡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죽는 범위 LC50이 어느 농도 범위에 가까이 있다는 걸 감지를 한 다음에 그 근처에서 좀 더 그 자세하게 여러 농도로 또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LC50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LC50이 작으면 낮은 농도에서 50%가 죽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독성이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LC50이 크면은 독성이 약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독성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도 있고 이쪽 하수에는 B라는 물질이 있고, 그러면은 그 물질마다 독성이 다르죠. 그래서 그 독성이 다른 물질들이 이렇게 있고, 또는 두 가지 독성이 다른 물질이 섞여 있거나 이럴 때 그러면 독성이 얼마라고 표현을 할 것이냐. 한 가지 물질만 있으면 그냥 뭐 농도만 얘기하면 되는데, 두 가지가 있으면 농도만 얘기할 수도 없고, 서로 다른 물질들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평가하는 방법이 뭐겠는가.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독성 단위입니다. Toxic Unit, TU라고 부르는데, TU는 어떤 물질의 농도를 LD50 또는 LC50 또는 EC50, 여기 뭐 세 가지가 사용이 되죠. LD는 lethal dose, 그러니까 생물에게 먹인 겁니다. 그 다음에 lethal concentration, LC는 뭐냐면 물속의 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죽는 농도고, EC50은 뭐 죽진 않았지만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 농도. 이 LC하고 EC concentration이니까 물에 적용할 수 있는 농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독성 유니트는 어떤 물질이 있다고 하면은 농도를 LC50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LC50이 밑에 이제 예를 보면은 LD50이 A라는 물질의 LD50이 100 마이크로몰입니다. 그런데 케미컬 A의 1TU는 100 마이크로몰이 되는 거예요. 1독성 유니트는 농도가, 예를 들어서 물속의 농도가 100 마이크로몰이라고 하면은 독성 1TU가 되는 거죠. 그런데 B라는 물질은 LD50이 50 마이크로몰이에요. 그러니까 독성이 2배란 뜻입니다. 2배로 더 독성이 강하다. 그러면 그 물질이
50 마이크로몰일 때 1TU가 되는 겁니다. 50 마이크로몰일 때. 그래서 각각의 물질이 얼마인지 농도가 나오면은 그 물질을 LD 또는 LC로 나누어 줘 가지고 독성 유니트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하수나 폐수의 경우는 독성을 그 LC50의 그 농도로 표현할 수가 없는 상태죠. 어떤 물질이 농도를 모르죠. 그러니까 폐수가 얼마나 독성이 있는가를 조사를 하려면은 어떤 물질의 농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폐수를 가지고 물벼룩이 다 죽는가, LC50이 얼마가 되는가를 희석 배수로 계산을 합니다. 희석 배수로. 예를 들어서 LC50을 측정하는데 폐수가 100%, 그러니까 원액 자체죠. 원액 자체를 가지고 그 물벼룩 측정을 했더니 한 50%가 죽었다. 그러면 LC50이 바로 그 폐수 100%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폐수의 TU, 톡식 유니트는 얼마가 되느냐면 그 농도 100%를 LC 50%, 100%, LC50이 100%니까 100%로 나눠주면은 이제 이 원폐수는 독성이 1유니트가 되는 거예요. 독성이 1유니트. 그런데 만일 20% 희석한 폐수가 LC50이다. 그러니까 20% 희석해서 LC50이라면은 100% 원액을 했을 경우에는 다 죽는다는 얘기죠. 물벼룩이 다 죽는 그런 수준이니까 희석을 했어요. 여러 번. 50%도 만들고 20%도 만들고 10% 만들고 테스트를 쭉 해봤더니 5%, 10%, 20%, 50%, 100%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20% 희석한 물이 여기가 LC50 값이더라. 여기는 다 죽고 희석을 많이 한 거는 조금밖에 안 죽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그러면 원폐수의 독성은 5유니트가 되는 거예요. 5TU가. 독성 단위를 급성 또는 만성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 시험하는 시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짧은 시간 테스트를 하면은 급성, 독성 측정이고 장시간 측정하는 경우에는 만성 독성이라고 하는데 보통 만성 독성은 4일 이상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만성 독성을 조사를 이게 이제 더 낮은 농도에서도 나타나겠죠. 만성이니까. 급성은 아주 높은 농도에서만 죽겠지만 만성 독성은 낮은 농도에서도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독성을 해서 그 원칙은 시험 생물 수명의 100분의 1 이상 뭐 이런 걸 측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